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숙의 상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단족을 하잖아. 그래서 단족 중심의 정책을 이제 펼친다고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텐트 치고 있는 노숙자들을 이제 다 몰아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내몰린 그 노숙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옆에 있는 곳으로 다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단족 중심 노숙자를 다 없앤다. 노숙자들을 감옥에 보내서 처벌을 한다.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이 수치는 전년 대비 한 18% 증가한 수치잖아요. 그 정도로 노숙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미국의 전체 인구가 뭐 3억 5천만,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공식적으로 잡힌 수치가 지금 77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잡히지 않은 수치까지 뭐 생각해 본다면 80만이 넘어갈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그 노숙의 형태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이제 주택 어떤 임대료 가격 때문이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2025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뉴욕시의 그 원베드룸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방 한 칸 딸린 아파트 평균 월 임대료가 지금 4,000불이래요. 내가 만약에 저소득층이고 중산층 미국인이다. 근데 나의 어떤 실질적인 임금은 증가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제 겨우 그 최저임금이 이제 16.5불로 이제 인상을 해줬대요. 뉴욕시. 의 경우에 한 달이면 한 360만 원, 70만 원을 비정규직 서비스 계통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 정도 돈을 벌고 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임대료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숙의 상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 같은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출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임대료 말고 그다음에 식비 나가야 될 거고 교통비, 그리고 미국은 의료비도 이렇게 많이 나가요. 미국에서 미국인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10,000불에 가깝습니다. 10,000불이면 1,400만 원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따로 의료비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많은 내 총 수입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그런 돈들을 제외했을 때 나한테 남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실직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길거리를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이 상황을 또 부추긴 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는 퇴거 유예 정책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다 봉쇄 정책을 하고 집에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시키는데, 그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 원천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지금 실직 상태가 된 거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팬데믹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퇴거 유예 조치를 취해줬어요. 임대료를 지불 못해도 최소한 이제 나중에 정책이 풀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종료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 또 길거리로 또 내몰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임대료는 또 왜 많이 올랐나? 인플레이션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 어떤 또 시각도 있냐면 2008년, 2009년 또 뭐 리만 브라더스 사건 때문에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헐값에 그 대출을 못 갚으니까 헐값에 다 이제 넘어가요. 금융권에 많은 투자가들이 그런 집들을 다 헐값에 사가지고 가격 조정을 통해서 집값을 많이 올린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노숙 환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 있죠. 미국에는 그런 공공임대주택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들의 어떤 숫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77만 명 가까운 미국인들이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왜 고령 노숙자가 이렇게 생겨날까? 특히나 이제 65세 이상 미국인들도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사회보장연금이라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그 사회보장연금을 이제 받고 살아가는 미국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연금이 그렇게 그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연금이 물가 상승치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사는 고령층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분들을 양질의 어떤 저렴한 주택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층은 또 질병에 걸리기 또 쉽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대처 능력도 이렇게 좀 부족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노숙 환경에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고령층 중에서도 젊은 고령층 있죠. 50대 중반, 60대 미만에 속하는 그 층들이 노숙자화되는 비율이 많대요. 예를 들면은 이 층들이 한 2018년도까지만 해도 전체 노숙자의 한 25.4% 정도를 차지했다면, 뭐 지금은 거의 한 32% 정도. 그 수치가 이렇게 증가를 한대요. 그 연령대층이. 그러면
왜 이 특별한 이 층이 이제 증가를 할까를 봤더니 이분들이 베이비 부머의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전에 뭘 겪었냐면 1980년대 어떤 경제 위기, 또 2008년도 금융 위기 같은 여러 가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어떤 직장을 가질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던 그 연령대 층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고령화가 되었을 때 경제적인 충격 같은 것들이 왔을 때 노숙자화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지는 연령대 층이 바로 이 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경제적 불평등이나 취약한 어떤 사회 안정망 같은 것들이 맞물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어떤 말씀인가? 월세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임금 수준은 항상 이렇게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저축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쌈짓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비상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금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이 또 상당히 많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저축이 미덕인 사회가 아니고 항상 소비가 미덕인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지출이 고정적으로 항상 많이 나가잖아요. 우리는 월급을 받지만 미국은 2주에 한 번씩 주급을 받잖아요. 그 2주에 주급이 나오면 빨리 내가 지출해야 될 곳에 빨리 지출하고 나중에 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2주마다 매번 그게 반복이 돼요. 오죽하면 제 미국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교수들이 넌 부자 할 것 같니?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잘 사실 줄 알았습니다 하니까 미국 교수들도 우리도 죽을 때까지 빚 갚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겠니? 왜냐면 미국 등록금이 비싸니까 대부분 다 학자금을 받고 다녀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학자금 갚겠죠. 그럼 나와서 집을 대출받아서 샀겠죠. 그리고 자동차도 할부 받아서 샀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빚 갚고 죽을 사람들이다. 그럼 미국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삶은 어떨까를 생각해 본다면 고정적인 지출이 나가고 근근히 만약에 내가 하루하루 매달 이제 견디고 문제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항상 인생은 또 변수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삶이란 거는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뭐 대처를 못하면 나는 바로 길거리로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10만 불이 넘어가는 미국인도 만약에 어떤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프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안 돼서 노숙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요. 그래서 이 노숙의 상황은 그 누구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미국이다. 노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꾸 텐트 치고 사회적인 어떤 뭐 질서문란이나 마약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단속을 하자. 그래서 단속 중심의 정책을 이제 펼친다고 했는데 이게 단속을 한다라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 전에 이제 또 샌프란시스코에 텐트 치고 있는 노숙자들을 이제 다 몰아서 없애버렸어요. 다 청소하고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길거리에서 내몰린 그 노숙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옆에 있는 곳으로 다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옮기고 형성된 텐트촌이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예전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중산층 이상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물풍선 하나 누르죠. 그러면 누른 만큼 다 위에 게 다 튀어나와서 다른 쪽으로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 중심 노숙자를 다 없앤다. 노숙자들을 감옥에 보내서 처벌을 한다.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전과자 입장에서 사회적인 재활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적인 처벌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재활 중심으로 가나? 그럼 어떤 식으로 갈 건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가장 문제적인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텍사스하고 유타주에서 펼쳤던 정책인데 그 핀란드라는 나라에서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정책이 나왔었는데 하우징 퍼스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 우선 정책. 이게 뭐냐면 그럼 노숙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먼저 제공을 해주자. 그래서 주거 안정을 통해서 교육 그리고 사회의 어떤 재진출을 통한 노숙자로서를 통한 정상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예를 들면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을 통해서 그 노숙자가 한 30% 40% 감소가 됐었대요. 다만 그 노숙자가 77만 정이나 이게 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한테 제공할 만한 주택 이런 게 부족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형태의 주택을 우리가 제공을 해서 주택 안정을 통한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 곳이 펜실베니아 주잖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도시가 필라델피아하고 그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피츠버그는 이제 철강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도시가 이제 미국 중서부를 대표하는 아이언 벨트에서 지금 러스트 벨트가
된 대표적인 곳이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 기반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산업 기반이 다 쇠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싼 주거비 덕분에 필라델피아로 많이 모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만큼이나 마약 유통망이 그 옆에 바로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필라델피아 어떤 지리적인 것도 되게 역할을 크게 했는데 필라델피아가 그 옆에 있는 볼티모어 역 쪽으로 항구 쪽하고 좀 가깝습니다. 유통 쪽. 그리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필라델피아를 관통을 해요. 그래서 저 밑에 플로리다 쪽에서 뭐 남미에서 건너온 마약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뉴욕을 가기 전에 유통망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라델피아였다는 거예요. 교통의 중심지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망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진 마약의 분위기가 뭐였냐면 오픈 에어 드럭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놓고 마약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필라델피아가 이제 좀 안 좋게 이제 변모를 해버리게 된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그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마약을 어떤 처벌 중심보다는 또 치료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도시들을 이제 많이 치유해 왔어요. 특히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는 또 기후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고 처벌을 좀 덜 받을 수 있고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약 주사기를 경찰이 일부러 좀 교환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시행이 되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처벌보다는 치료 중심의 어떤 분위기로 간 그런 것들 그리고 기후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소들이 노숙자들이 특히 대도시들에 더 집중되게끔 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